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적인 시간의 미스즈입니다. 오늘은 정기적인 희곡 소개가 아니라 드라마 감상을 좀 나눠 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SBS 월화 드라마였던 트롤리입니다. 이 트롤리는 지금은 방영이 종료됐고요. 이제 이제 웹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한없이 복잡해져 가지고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든 풀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제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리고 내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이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SBS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좀 감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트롤리는 사실 저는 인제 그 트롤리 딜레마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차 선로 위에서 일하는 인부 5 명을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 전차가 달려온다. 그런데 내가 이 선로 변환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냥 두면 5 명이 죽는데, 내가 레버를 당겨서 선로를 바꾸면 옆 선로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1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은 선로의 레버를 당길 것이냐?"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5 명과 1 명이 있을 때 5 명을 희생시킬 거냐, 1 명을 희생시킬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트롤리 딜레마라는 건데,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산술적으로 5 명의 희생과 1 명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래, 어차피 죽는 거라면 1 명이 희생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아 네. 저는 레버를 당겨서 1 명을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물어보는 거죠. "그 1 명이 네 가족이라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트롤리 딜레마일 때 자주 물어보는 거였고, 지금 이 드라마에서 말은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많이 얘기들 하는 것이 있어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바로 그 트롤리라는 드라마가 주제로 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후반으로 갈수록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배우들, 그러니까 배역들이 드라마 안에서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대사를 되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드라마가 이야기하기를 멈추고 계속해서 뭔가 그 교훈적인 질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좀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 등장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바로 김연주 배우님이 나오시기 때문인데요. 그 김연주 배우님이 지금까지 해온 드라마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그래서 이분이 선택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있었고, 또한 우리 남중도로 나온 우리 박희순 배우님에 대한 신뢰가 또 있죠. 사실은 이 박희순 배우님이 나온 드라마는 너무 좀 폭력적인 게 많고 그래서 많이 안 봤어요. 그래서 뭐 마이 네임도 그렇고 그렇기는 한데,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보여준 역할들을 볼 때 그 여주인공이 탑인 드라마에서 그 서브나 혹은 옆에서 이제 그 도와주는 남주인 걸 많이 선택을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드라마가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혹은 영화에서도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돋보이게 해 주는 배역이라는 걸 알고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즐거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꺼이 해 주셨고, 특히나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그 박희순 배우님이 이 드라마를 선택한 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배역 자체가 선한 배역도 아니고 악한 배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매력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니까 그 좀 필요한 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되게 그 사람의 한꺼풀 벗겨내면 있는 다 더럽고 찌질하고 치졸하고 뭐 되게 그런 캐릭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선 뭐라고 해야 될까? 딱 선 굵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배역을 연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겠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것조차 굉장히 그 '용기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장우재라는 캐릭터, 이 김무열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는요. 되게 악역인 거예요. 악역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악역이죠. 그리고 요 김수빈이란 배우가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아일랜드 보고 있는데 그 아일랜드에서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역부터 이제 탄탄하게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4 명이 주요 인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드라마죠. 아무튼 정말 이 어려운 드라마를 끝까지 하셔서 진짜 네 너무 멋지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이 트롤리라는 드라마는 사실 드라마의 어떤 줄거리를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은 걸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또 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다 얘기하기도 뭐하고 좀 그런 드라마예요. 왜냐면 너무 무겁고 이야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요 메인을 가지고 얘기하자 보면 이 둘이 부부죠. 이 둘이 부부인데 지금 이 남중도는 재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더 중요하냐, 결국에 다음번에서도 선택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또 선택을 받으려면 결국에 그 입법기관이니까 어 주목을 끌 만한 법안을 만들고 주목을 받고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각인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유가 자기가 정치에 들어온 것 자체도 어떤 그 비속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동반자살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가족 동반자살. 거기에 그 한 명이 '아 내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녀를 죽이고 배우자를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족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비속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살해했을 때 존속 사례가 우리가 가중처벌 되듯이 비속 사례도 가중처벌을 하는 법안을 이 드라마에서 변호사일 때 인제 법안 운동하고 이런 게 눈에 들어서 정치인이 됐단 말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 운동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정치인으로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 사건 사고의 중심에 있어 가지고 자꾸 폭력으로 막 실형도 살고 이러니까 "아들 단속 못 한다." 이걸로 인해서 좀 입지가 약하단 말이죠. 이 입지를 세우려면은 좋은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사람의 지역구에서 한 여성이 그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조기순 할머니네 이제 손녀딸인데 인제 이 친구 이 손녀딸의 그 빈소에 갔다가 이 할머니가 "아 우리 국회의원님이 다 와 주시고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좀 조명을 받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조기순 할머니의 손녀가 자살한 이유가 그 전 남자친구가 음란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못 이기고 자살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슈로 삼아서 이 통매음이라고 하죠. 통신을 위한 음란 그런 사진 배포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모두가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죽은 사람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가해자를 찾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의대생이었는데 구속 수사하려고 경찰이 찾아오는 순간 그 뛰어내려서 자살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의 소녀딸이 죽은 것도 죽은 건데 이 가해자인 남성이 또 죽게 되면서 이 사람이 또 '아 이 의대생을 죽였다.' 이래 가지고 살인자의 이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대척점에 있는 우리 정치인이 바로 누구냐? 여기 보시면 장관 이 강순홍 이 저기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하고 서로 이제 이 사람이 그 대척점에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비리를 밝히면서 이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면 내가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비리를 찾고 있는데 뭐를 알게 됐냐. 이 사람의 인제 처제죠. 처제인 이 이유신이 그 강순옥의 정보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큰 이득을 얻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영산을 찾아가서 이 사람의 일을 지금 대신해 주고 있는 사위 이 최기영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영산이 또 어디냐 김혜주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영산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 영산에 갈 일이 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요 김현주도 영산 시절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김현주가 왜 영산에 살지 않고 다시 서울에 와서 지금 새로운 인제 그 삶을 살고 있느냐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요 진승이라는 사람과 김혜주가 고등학교 때 친군데 이 진승이는 쌍둥이 오빠가 있었어요. 진승호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되게 동문이죠. 그리고 최기영까지 다 동문인데 이 진승호가 서울대 법대에 그 수시로 넣어 놓고 기다리는 동안 김혜주를 찾아가서 "난 네가 좋아."라고 말을 했다가 김혜주가 "나는 내 친구 승희의 오빠 말고는 생각을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꼭지가 돌아서 논밭에서 성추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 저항을 하다가 이 고3인 김혜주가 그때는 김재은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경찰서에 갔다가 차마 말을 못하고 다시 이 집에 찾아와서 "사과해라."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 막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고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이 김혜주, 김재은에게 딜을 합니다. "내가 동네 유지들 많이 아니까 너 보육원 출신이어서 지금 대학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네가 가는 학교에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내가 말을 해 보겠다. 그걸로 우리 이 문제를 덮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3 인 혜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내가 이것만 입 다물면은 대학을 다닐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좀 어때요? '아 알겠다.' 이러고 집에 가다가 '아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의 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고 경찰서에 가서 다시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조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왜냐면 피해자 그 가해자가 누군지를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이 또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경찰서로 다시 가는 길에 이제 승우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승희한테도 말을 하겠죠. "너는 가족의 말을 믿니? 이 친구의 말을 믿니?" 그러면서 막 억울해하다가 목을 매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가해자라고 지목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이 지금 없는 승우가 자살을 하면서 이 가족 전체에 슬픔을 안겨주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신과 진승이는 오빠를 죽게 만든 살인자라고 김혜주를 선정하게 되고 김혜주 입장에서는 자기도 피해자인데 나의 피해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원치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슬프죠. 슬픈데 그래도 이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니까 다시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 "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경찰서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잘잘못을 따져서 뭐 하냐. 그리고 가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주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피해자라는 걸 정확히 확답받지 않고 이 둘은 돈을 타기 위해서 모함을 했다고 말을 하니까 이 진짜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영산에서 "너는 살인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와게 됐다가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일을 좀 돕다가 책 수선도 배우게 되고 이 남중도 의원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할머니의 손녀딸의 사망과 그리고 그 손녀딸에게 그 음란 사진 그러니까 을 배포하겠다고 그 협박한 의대생의 사망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남중도 의원에게 굉장히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남중도 입장에서는 이 손녀딸의 이름을 건 법안을 발의하면서 뭐를 하게 되냐 가해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의 그 구제를 해 주기 위하여 끝까지 그 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남공솔법을 인제 그 법안을 발의하게 되고 그걸로 이슈를 해서 자기의 다음번 선거에 그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나는 내 내 손녀가 그런 협박을 받았다는 거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대생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는 건 이 손녀딸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여론이 또 뒤집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김재은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이제 개명까지 해서 김혜주로 살고 있는 이 김현주가 그 어린 시절 이 영산에서 그 성추행을 얘기하고 또 그 때문에 일이 벌어진 그리고 또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밝히지 못한 이게 겹치면서 이 남중도가 그 아내에게 와서 방송 출연을 해 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한 배를 탔고 나는 재선을 하고 싶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이 남지훈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왜인지 모르게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반항아 기질로 뭐 폭행도 있어 가지고 형무소도 갔다 오고 아빠랑 사이도 되게 안 좋고 엄마한테도 엄청 틱틱거리고 그랬는데 출소하고 15일 만에 주검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몸에 마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 관리 못하는 국회의원이 됐죠. 그랬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수빈이라는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김혜주에게 "남지우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재워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김혜주 캐릭터예요. 이 김혜주 캐릭터가 이 김혜주가 이 김수빈이 찾아와서 "당신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김혜주가 첫 질문이 뭐였냐면 어 혹시 강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요.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는 사실 모르는 여자아이가 찾아와서 죽은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패턴들은 이거잖아요. 정말이니? 진짜 그 아이의 애가 맞니? 뭐 지우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다든지 아니면은 낳을 때까지 기다려서 혹은 지금 배수태 중에서 뭐 검사를 해 보자든지 뭐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되게 궁금해하는데 여기에서 김혜주는 "혹시 강제였느냐?"라는 걸 먼저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김수빈은 거기서 좀 뭔가 띠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남지우는 사실 남중도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김혜주의 친아들은 아니죠. 그래서 김혜주는 이 남지훈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친모가 아니어서 혹시라도 험하게 말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슬퍼하고 있을 때 자기가 낳은 둘째 딸
윤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빠는 멋지고 엄마도 멋진 책수성가고 아빠는 국회의원인데 우리 첫째 오빠는 사고뭉치에다가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얼마 모든 게 마땅치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집에는요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현여진이라는 이 사람이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은 정말 친인 관계가 전혀 없지만 가족처럼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남중도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 비속살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집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 여진의 전 남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 이제 다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녀인 어 아이도 죽이고 이분도 죽으려고 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아이만 죽고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병상에서 깼을 때 이제 아이는 죽고 없고 남편은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꾸 "같이 죽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자기는 안 그랬는데. 그때 같이 도와준 변호사 그리고 그때 힘이 돼준 아내분 이렇게 해서 가족처럼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이 남중도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 남궁솔법의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사실 보시라고 추천하기에는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 말했던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뭐 여느 드라마에서 몇 번씩 다뤘던 주제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그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그 소재로 갖고 온 것이 성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김혜주는 고3 시절에 그 성추행을 당했고 이거에 대해서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그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피해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조기순 할머니의 손녀로 나오는 남궁솔이라는 캐릭터는 그 본인이 그 이런 협박이나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지만 그 자살을 했고 주목을 받았는데 성매매를 했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여론전에서 어 "죽어도 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너무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반전이 있는 이 얘기가 나오고 또 보시면은 이 산부인과 원장도 남편의 불륜이 있었고 또 지금 둘은 부부고 여기는 없지만 또 이 현여진이라는 사람은 남편에게서 그런 그 가해를 당하고 피해자였는데 또 동시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가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말만 미안하고 그에 따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미안한데 이거를 밖으로 하게 되면 가족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너만 입 다물어 주면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참아 보려고 해도 그 피해 사실을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한테 피해를 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 그 데미지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인 것이죠. 이제 그 남윤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죠. 자기 엄마가 성추행 사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TV에 완전 크게 나오잖아요. 했을 때 처음에 친구들의 여론은 '아 니네 엄마가 그 말을 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 너는 살인자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윤서가 처음엔 주눅이 들지만 나중엔 다르게 생각하죠. '그걸 용기 있게 말한 사람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생기냐. 이 김수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김혜주가 "혹시 강제가 있었냐."고 했을 때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 남궁술법이 잘 안 되니까 이 남지훈이 강제적으로 해서 이 친구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폭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지훈이 성폭행을 한 것으로 해서 또 사망을 했으니깐요. 여기에 따라서 또 입법을 이제 이슈를 몰이를 하려는 고런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당한 것처럼 그림이 나오는 상황. 요런 것도 이슈가 좀 있었죠. 지금 다들 성폭력이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주 많이 어 힘든 지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평을 보면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됐냐. 너무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작가의 무리수가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지 못한 자, 말한 사람, 그리고 아닌데 말한 걸로 나오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꾸 뭐 성소수자 얘기가 많은데 내 주변에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그럴 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의 그런 경험들은 사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좀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헬스장 데스크 알바할 때인데, 그러니까 6 시에 문을 열어야 되니까 새벽 5시 45 분에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해가 쨍쨍한 새벽 여름에 교회 앞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누가 와서 저를 완전 꽉 껴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이상하죠. '누가 이 새벽에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꽉 껴안나.'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아, 이게 잘못됐다.' 소리를 빽 지르고 뒤돌아 봤더니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남자가 주춤주춤 걸어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걸 제 눈으로 봤죠. 근데 저는 소리도 못 질렀고요. 신고도 못 했어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근데 이거를 사실 엄마한테도 말했는데, 엄마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왜 음악을 듣고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에게 많이 "왜 그렇게 피해 당할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잘못은 가해자가 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용기 있게 말을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사망할 경우에, 가해자가 사망할 경우에 살인자로서 여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나의 삶을 좀 잘 살고 있다면 피해자답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맞은 사람은 늘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데도 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굉장히 1 차적인 반응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라마들이 다룬 어떤 성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이걸 어떻게 용기 있게 말하고 그다음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드라마는 많았지만, 그 가해자의 그다음 행보에 대해서 말한 드라마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미 죽어서 사진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의대생도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남아 있는 성폭행범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 남중도 배우입니다. 이 남중도 국회의원이 성폭력을 저질렀어요. 저지르고 그거를 감추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이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살려주죠. 이렇게 구해 놓고 나와서 이제 김혜주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가 만든 그 난궁소법이 어떤 거였냐?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법이 아니었냐? 그런데 너가 가해자로서 그 죄값을 달게 받지 않고 왜 너도 회피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남중도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냐, 순간적으로 너무 치욕스러웠고,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덮고 그렇게 내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온 내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죽고 없어진 수많은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 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남중도 국회의원이 이제 그 아내에게서 얘기를 듣고 이 죗값을 치르려 합니다.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피해자에게 그 사과도 하고, 그리고 재판도 받게 되고 항소도 하지 않고 실형을 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남궁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앞으로도 더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면 내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굉장히 오만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았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트롤리라는 드라마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성추행이나 성폭력, 그러니까 성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들이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배역도 처음에는 회피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왜 잘못 생각했는지까지 말하게 되는 그 부분이, 저는 이 드라마의 작가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서도 메시지들이 옵니다. "덕분에 나도 용기를 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트롤리라는 드라마는 그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당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그 소수의 정말 제대로 된 해결이 있지 않으면 대의가 언제 도달하든 제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곳에서부터 다 챙겨가야 한다.'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너무나 무겁고 보시라고 추천하기도 어렵지만, 이 드라마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되게 그 자극적이 자극적이에요. 소재가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극적인 거를 그 자극적인 영상이나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에둘러서 가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그 정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문하고 서로에게 응원이 되어 주는, 그 가운데서 피어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 용기가 있었고 그 연대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했기 때문에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그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지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이제 회복적 정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트롤리라는 드라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해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범죄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 법치국가에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죠. 그럼 가해자가 그에 맞는 처벌을 당한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회복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게 되고 이거를 같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런 드라마,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무겁고 이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참 배우들한테 좀 그런 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한테 이런 배역을 줘요. 난 그게 너무 속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들의 감정을 쥐어짜고 안 겪어도 될 일들을 겪게 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물론 그런 게 이제 배우로서 뭐 도전하고 고민하고 해 보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전일 수 있겠지만, 참 '서로에게 힘들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정말 '이런 선인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착해 빠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죠. 왜냐면 모든 불행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 남편, 바로 이 박희순 배우가 선택한 이 배역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매력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찌질하고 도망치고 막 이런 욕망에, 그 재선이라는 욕망에 또 휩싸여 있는, 그리고 이 하나의 국회의원을 재선시킨, 그러니까 3 선이죠. 하기 위해서 이 밑에 보좌관이 또 그 나쁜 짓 다 해 뒤에서 다 처리해 줘. 그리고 뭐 여기서 같이 회의 만들어 줘. 막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다른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좋게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민낯들을, 대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결국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버리게 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롤리라는 드라마는 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고민의 지점이 많기 때문에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이 드라마를 꼭 보세요."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어두운 것을 꼭 봐가면서까지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드라마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치만 이렇게 오래 주저거릴 만큼 이 드라마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롤리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성 문제, 그리고 가해와 피해 문제, 그리고 제대로 된 화해, 그리고 또한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 봤고요.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다시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희곡 이야기로 또 다른 이야기들로 또 만나겠습니다.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